지난 시간에 이제 좀 목소리가 조금 말을 하고 하니까 이제 식체가 조금 내려가나 봅니다. 통하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던 거 두에 뭐를 했냐면 춘기자는 병제두. 지금 이거 하다가 지금 몇 가지 넘어왔습니다. 자, 두에는 두통과 현운과 전질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두통을 하겠다.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라고 했고, 두통 전질자는 하허상실이다. 하허상실. 하허상실이라는 얘기가, 자, 이제 하허상실을 어떻게 이해하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원래 글자 그대로 하면 아래가 허하고 위가 실하다. 보통 우리가 실하다고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허상실을 아래는 비어있고 위는 꽉 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이제 목소리가 이제 조금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하하하. 아래가 비어있고 위에는 이제 꽉 찼다. 즉 올라가서 못 내려온다 이 말이죠. 이제 통증이라는 건 기체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운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기체를 유발해서 못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어떻게든 머리에 있는 거는 기체를 좀 풀어주는 방식. 풀어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풀어주고 기운을 내려주고 그래서 내려서 기운이 아래쪽에 꽉 차도록 해줘야 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자고 했습니다. 기운이 왜 못 내려가는가? 왜 못 내려가는가? 올라가는 힘이 너무 강하다. 상기. 그 다음에 내려가는 힘이 너무 약하다. 이제 밑으로 좀 위로 올라간 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상하순환이 수승화강, 뭐 좋은 말입니다. 다 뭐든 상하,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올라가는 힘이 너무 강하고 내려가는 힘이 약하다. 뭐 둘 중에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떤 포인트가 좀 더 있습니다. 이제 위로 많이 올라가느냐, 밑으로 못 내려오느냐. 못 내려오는 건 여러분들 정말 힘이 약한 겁니다. 왜? 이 신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는 거는 우리 감기에 보면 겉에 바짝 조이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밑에서부터 뿅 올라가가지고 두통 같은 게 생기죠. 표중에. 그래서 표가 차거나 표가 실할 때에도 위로 잘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뭔가 권하는, 역하는, 상기하는 우리 5장 중에 간심, 비패, 신 이 5가지 중에 간심이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죠. 간심의 심간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는 힘이 그렇고. 그래서 그 병리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춘승장하. 춘승장하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습기에 의해서 이 기운이 잘 못 가고 습기에 의해서 막혀 있으니까 이거를 자꾸 뚫어보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 그게 이제 역상하는 그런 기운으로 나타나는 그게 춘승장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여름에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더 햇살이 바짝바짝 타고 늦겨울 같을 때 이제 초가을에 보면 바짝 탑니다. 햇살이. 그런 것처럼 이럴 때 이제 상력하는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그럴 때가 이제 그리고 반면에 내려가는 힘이 약할 때는 이 리헌데 하초가 허한 겁니다. 즉 폐신이 약한 거예요. 폐도 이제 수렴시키고 신은 저장을 합니다. 폐신의 힘이 약할 때, 즉 이제 이거를 병리로 따져보면 동승하, 여름에 에너지를 너무 소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이 추워져 가지고 오그라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오그라들었냐? 제대로 오그라든 거는 겨울에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가지고 단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조금 긴장이 되어 있지만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오그라들었다는 말이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겠는데요. 동승하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장하승동. 겨울에 자꾸 습기가 자꾸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오는 거죠. 겨울에는 눈이 와야 되는데 자꾸 습기가 자꾸 이 비가 온다는 말이 뭡니까? 그만큼 겨울이 힘이 약하고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뜨뜻하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런 병이 뭔가 수렴이 안 되고 저장이 안 되고 하초가 단단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심심하면 질문 하나 주세요. 저도 좀 여러분들 질문 받으면서 합시다. 아우. 자, 그죠? 질문도 하시고 인사만 해가지고 네, 저도 좀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자라는 이야기 참 중요합니다. 부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부자가 뭐 전신에 다 이 영향을 가지만 신에 가는 거예요. 특히 신에 가고 지금 이제 머리 쪽에 기체가 형태가 이제 벌어집니다. 기체가 형태가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하허를 보기 위해서 이제 구기자, 육종용, 산수유, 토사자 이런 것처럼 장정을 해주는 이렇게 딱 하는 약들이 잘못 들어가면은 이 기운을 좀 막습니다. 기체가 있는 그 상황. 왜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중초가 막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가 허하다 해가지고 자꾸 그런 약만 쓰게 되면 중초에 의해서 막힙니다. 그래서 이 부자라는 게 중초를 그렇게 막지는 않고 아래쪽을 이렇게 이제 기운을 아래쪽으로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건강부자탕 할 때 했잖아요. 건강부자가 기운이 양기가 고란 거를 이렇게 수렴시키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특히 중요하고 이제 나중에 약을 쓸 때 중초가 있으면 중초를 보면서도 하면 이제 뭐 구기자, 하수호 이런 걸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올라간 힘이 약한데 내려가는 힘이 더 약하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도 약한 상황이 사람이 비리비리해요. 그런데 내려가는 힘이 더 약한 거예요. 이럴 때는 장정만 해가 될 게 아니고요. 위로 올려주는 힘을 주고는 밑으로 쑥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기운이 없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원장님 머리가 아파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이럴 때는 제 말 듣고 머리가 위로 기운이 상력을 했으니 반화를 쓰자. 반화를 딱 쓰면 기운이 못 올라오는 사람이 반화를 쓰면 더 내려가죠. 그러면 이 양기가 손상되면서 골대가지고 머리가 더 깨집니다. 그래서 위로 올려주는 기혈을 보충을 하면서 찌꺼기를 내려줘서 하는. 그래서 환기, 인삼, 당기, 천궁, 감기 여기에다가 감국, 반화 이런 것들로 해서 해야만 치료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하나 예시를 던져주는 거예요. Are you okay? 자, 우리 여기 9명 접속되어 있는데요. 네, 저 목이 좀 아파가지고 아무 질문이나 좀 해주세요. 우리 소라쌤이 오늘 일이 좀 있어가지고 소라쌤이 못 오고 계시네요. 자, 하허상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리되는 이유가 뭔가? 분리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중간이 막힌 중간이 문제입니다. 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죽일 놈의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이 중간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부인한테도 잘하고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하면 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중간에서 못하니까 그 옛날 우리말로 농담입니다. 옛날 우리말로 중간만 잘하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만 잘하면 다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제 중간에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상하의 소통이 이제 방해가 되다 보니까 이게 기운이 위로 뜨는 겁니다. 더 약해지고. 그래서 하허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집중하시고. 자, 하기하는 약재들. 하기하는 약재들. 자, 반하. 하기하는 약입니다. 감국도 이제 어느 정도 하기하는 약이고요. 아, 허주, 주 누나, 하이, 에브리, 하이, 간질, 갑자기 간지러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우리 진도 내에서 간질은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간질 케이스가 좀 있고, 또 이제 선생님 하는 것도 좀 받고, 네. 제가 간지러움 긁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네. 이거 정희롱이네. 죄송합니다. 자, 만영자, 황금, 남성. 자, 어디까지? 자, 집중하고. 이제 하기작용의 반하, 감국, 만영자도 두통에서 하기의 느낌으로 만영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같이 고미의 약들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성도 이제 이 풍담이 뜨는 거를 이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약도 직접적으로 이제 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조금 진정시키는 의미가 있고요. 대황도 하기에 쓸 수 있습니다. 반하는 찌꺼기만 본다고 하면 대황이라는 것은 그 어떤 혈열의 느낌, 욱신욱신하는 그 파워가 느껴질 때에는 대황 같은 것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찌꺼기를 밑으로 이제 이뇨시키는 작용, 즉 이뇨라는 게 뭡니까? 밑으로 이제 소변을 쭉 빼낸다는 게 수분을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도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의 두통도 이제 좀 좋아집니다. 제가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오령산을 옛날에 한동안 많이 먹었다. 그게 이유가 그겁니다. 택사, 절영, 복령 같은 것도 이제 해당이 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하기의 약은 아닌데, 머리로 가가지고 긴장돼 있는 그 부위를, 이제 긴장이 돼 있는 부위를 풀어주는 겁니다. 청궁, 세신, 계지, 갈근, 천호, 이런 것들이 다 풀어주는 겁니다. 천호라는 건 좀 오래된 거죠. 오래된 경우에 이제 그거 가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기하는 점, 청상하는 하기의 그거를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보신하는 약은 제가 부자가 먼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보신지제, 산약, 산수유, 토사자, 구기자, 파극, 숙지왕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하허를 잡아주는 약입니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것들, 일반적인 소화제들이죠. 네, 그런 것들로 하면 됩니다. 현우는 넘어갑시다. 지금 뭐 두통에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자, 이제 두통 현우는 이거 다 했잖아. 이거 넘어갑시다. 일단 두통에 우리 집중하자고요. 질문. 그래, 경민아. 고맙다. 자, 질문이 너무 좋네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런 고퀄리티의 질문을 받으면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른 약제는 진짜 기체를 보는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쓴 약들이 많고, 실제로 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런데, 왜 생뚱맞게 감국이냐? 감국 꽃 아니냐? 향기도 있고, 꽃엔 향기가 있고,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감국은, 가을에 피는 꽃입니다. 여러분들 감국의 향을 맡아보셨습니까? 감국의 향. 국화 옆에 가면 향이 잘 나던가요? 안 납니다. 코를 박아야 납니다. 아주 은은하게. 매화나 이런 것들은 향이 퍼지죠. 은은하게.
하지만 이 감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을 기운이 많아가지고 이 가을 기운이 많아가지고 풀어지는 그런 향이 아니고 일반적인 꽃들의 그 향기처럼 풀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참 차분한 그런 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감국을 이제 국화를 이제 옛 선비들이 숭상하는 이유는 이 국화라는 거는 지조 가을에도 이렇게 탁 피어가지고 홀로 꼿꼿하게 정신을 또렷하게 하고 있는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감국의 맛을 보면은 일단 감국은 답니다. 달달한 그런 진액이 있고요. 이 진액이라는 그 감미라는 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흔들고 있는 그런 자극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감국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 향이 자극을 주는 향이 아니고 안정을 시키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 감국은 뭐냐면 내가 정신적이로든 육체적이로든 상당히 뭔가 소모를 많이 하고 흔들고 자극을 주고 소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허열이 뜨고 찌꺼기가 자꾸 흔들린 내 신경 자체가 자꾸 소모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제 뭔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을 기운이 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찌꺼기가 뜨고 기체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좀 이제 자꾸 흔들리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국화의 그 향을 가지고 은은하게 마치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멍해지는 것처럼 자꾸 뭔가 이제 애를 쓰다 보면 멍해질 때 국화의 향을 가지고 조금 마치 이제 녹차 먹듯이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이라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학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꽂히면서도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많이 쓰는 게 어디입니까? 눈 같은 데 많이 써요. 눈. 우리 눈이 어떻습니까? 계속 움직입니다. 눈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그래서 건조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진정시킨다고 이렇게 진정시킨다고 국화를 좀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달달한 걸로 진액도 조금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국화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제가 좀 더 멋있게 어떤 성분이 국화의 그 아는 게 에페드린밖에 없네요. 국화에 뭐 무슨 성분이 눈에 작용을 해가지고 눈에 핏줄을 수렴을 시키고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제가 아직은 잘 능력은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훈 누나 오랜만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금의 제가 이제 두통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는 거는 현대적인 분류입니다. 현대적인 분류입니다. 저는 이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 또한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자료에서 뭐 편두통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라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해놨어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그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처방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알아두시되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제 말을 조금 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편두통에 보면 머리, 이마, 눈 특히 이마, 눈이 특히 아픈 눈 주변이 아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안화증이 눈에 자꾸 꽃이 자꾸 이렇게 되고 밝은 것을 싫어하고 자꾸 눈부시고 이래 눈이 자꾸 부시다고 합니다. 이게 눈이 부신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교감 신경이 항진될 때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뇌피질 기능 거 자율신경 아마 자율신경이라는 거 보니까 부교감 신경인가 봐요. 자 그런 어떤 실조로 인해서 나타난다. 자 편두통이 여기 뭐 옆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온담탕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담탕은 보면 전부 기체약입니다. 그죠? 기체약입니다. 즉 여기에 핵심은
뭐 신경 쓰고 뭐 하고 뭐 하든 어떻게든 기체가 된 거예요. 상부에 머리에 기체가 됐기 때문에 기체를 통하는 게 우선입니다. 뭐가 제일 좋습니까? 반화. 여기 핵심은 반화입니다. 좀 더 도와주려면 진피, 조금 더 도와주려면 복용, 세계 끝.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심열, 좀 이제 상부로 이제 붉은 기운이 좀 돈다든지 할 때는 이런 거. 초령담까지 쓸 필요 있나요? 아무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즉, 여기에서 온남탕을 쓴다는 거는 자꾸 이제 뭔가 이제 음식을 잘못 먹거나 이런 걸로 신경을 좀 쓰면서 음식을 잘못 먹거나 해가지고 기체가 된 거예요, 기체.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두통이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죠. 혈관성 두통이라는 거는 뇌혈관 확장인가? 뭐 모르겠네. 아마 이제 그 긴장으로 인해서 그쪽에 혈관이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혈류량이 증가해서 박동성 두통, 그런 거를 아마 혈관성 두통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동성으로 욱신욱신하고 지끈지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 혈관이 박동한다. 혈관이 뿍뿍뿍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위가 욱신욱신한다는 건 뭡니까? 혈열이 지끈지끈한다는 것도 뭐 습기와 있으면서도 뭐 그게 혈열이 욱신욱신하는 거예요. 뭔가 혈관이 긴장돼 있으니까 그 긴장을 통하면서도 천궁 같은 걸로 천궁, 갈근, 세신, 계지 같은 걸로 통하면서도 작약이라든지 대왕 같은 걸로 혈열을 진정을 시키고 욱신욱신 혈열이 있으니까 이 대왕 같은 걸로 좀 내려줘야 되겠죠. 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울기가 있을 수, 기울이 있을 수 있으니 향부자 같은 거 쓰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요건데 여기에 이제 중국 처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갈근, 작약, 철련자는 원래는 이런 데 잘 쓰는 게 아니고 심장이라든지 어떤 생식기 쪽에 통증이 쓰는데 아마 이 다양한 통증에도 이제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천궁도 쓰고 선태, 백지도 이제 머리로 갑니다. 제가 백지를 안 적었는데 세신, 선태는 제가 많이 쓰는 약이 아니래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안 쓰는 약이라 제가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거 있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혈울의 의미라고 하면 이런 거를 조금 더 여기에 가미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근긴장형 두통.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근육이 긴장대가 딱딱하고 경추가 딱딱하고 긴장되고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생기는 두통. 이제 근육이 긴장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읽어볼게요. 20대에서 40대 사회생활자 꼭 그것뿐만 아니고 긴장을 잘하는 사람이 두통과 함께 뒷목, 관자놀이, 어깨 이런 데가 뻐근해진다. 여기가 뻐근해진다는 게 뭐냐면 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혈이 부족. 그쪽에 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말라간다는 거죠. 말라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여기 그냥 혈조도 있지만 중초가 막히기 때문에 중초가 막히다 보니까 기운이 아래로 못 내려가고 반사되어 가지고 상부에 조증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를 보는 작약, 당귀, 뭐 천궁 이런 거와 함께 바나나 여기는 없지만 백출이라든지 뭐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중간을 통해 가지고 밑으로 내리면서도 촉촉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근긴장성 두통을 봐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 자료에서 돼 있는 거는 여기에서는 일단 다 통하는 거예요. 당귀, 천궁. 여기에도 이제 일단은 근육이 말라 있으니까 근육을 이제 혈을 보충을 하면서도 활동시키는 그런 게 이제 우선이죠. 신이도 이런 데 쓰네요. 만영자 같은 걸로 이제 기운이 들뜰 때 만영자로 조금 이제 좀 만영자는 열증에 쓰는 건데요. 이게 이제 대황 같은 그런 약은 혈열을 확실히 잃은 건 아니고 좀 그래도 조금 열의 느낌이에요. 그다음 세신 같은 걸로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이런 의미를 좀 보충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성 두통. 고혈압성 두통은 실제로 이제 고혈압이 되면서 두통으로 뜨고 어지럽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은 기운을 하기를 시켜서 이제 이게 뭐 아마 제 그 대학교 때 기억으로 보면 간혈어가 되면서 혈어 생풍되고 풍생열되면서 아니다. 뭐 간양 상항되면서 간풍내동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어가 되면서 그 혈어로 인해 가지고 무기다. 혈어로 인해 가지고 그게 열이 되고 풍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중국에서는 보혈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보혈을 하고 들뜨는 열과 그 풍을 이제 풍열을 진정시키는 게 요 내용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지와 같이 좀 차면서도 보혈을 하는 약들, 당귀, 도인 같은 걸로 그쪽이 자꾸 울대니까 혈이 생길 것이다 해서 이런 거, 적작약 뭐 이런 걸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제 이게 왜 기운이 뜨냐? 그리고 만약에 기운이 뜬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40, 50대 에너지가 좋겠습니까? 20, 30대 에너지가 좋겠습니까? 힘. 20, 30대 좋겠습니까? 20, 30대가 훨씬 좋죠. 그런데 20, 30대는 왜 고혈압이 40, 50대보다 안 생깁니까? 하기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기. 신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남자들이 점점점 이제 뭐 이런 거 뭐 다 성인이니까 조루가 되는 비율이 젊을 때는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고 자꾸 신이 약해지니까 그 나이가 들면 조루가 됩니다. 왜 조루가 됩니까? 약해지니까 그래요. 이게 수렴하는 힘이 약한 거고 젊은 사람들은 심열이 자꾸 초조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것처럼 자꾸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신이 자꾸 약해집니다. 신의 힘이 약해져요. 장정도 좋지만 이제 장정하는 그 파워의 이 의미, 이 음혈만 정혈만 볼 게 아니고 정혈을 수렴시키는 그 양기의 힘도 중요한 거예요. 거기 이제 석곡은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만 할 게 아니고 같이 하자라는 게 석곡의 힘인데 석곡의 의미인데 진간식풍탕이 이제 전형적인 고혈압성 두통에 쓰죠. 여기 보면 우슬, 대자석도 전부 다 내리는 거고 용골, 모료, 구판, 현삼, 천문동, 천련자, 메가인진 이렇게 이제 메가인진은 중초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밑으로 꾹 눌러버리는 건데 이제 석곡의 의미는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되도록 파워를 주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상견통탕은 이 보면 황금, 당기천금, 강활, 독활, 창출, 방풍, 백지, 맹문도, 현계, 만영자, 감국, 세신, 박하로 그러니까 이제 청상을 쭉 해주죠. 청상을 주로 하고 당기천궁으로 좀 활동도 좀 시켜주고 긴장되어 있는 걸 조금 풀어주는 그런 형태의 그 처방이죠. 전부 다 이제 위로 뜨는 기운이 많을 때 이렇게 하는 거. 미릉골통은 여러분 전부 다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 주변이 아프다. 전부 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신도남탕도 있지만 여기 반하라든지 남성 뭐 거기에 조금 더 잘 하시려면 세신 같은 거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바나백툴 천마탕이라는 약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약이 담골두통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처방을 잘 보면은 비위허약입니다. 비위허약자가 담골이 되어가지고 두통이 깨어질 것 같은 그러면서도 사지, 골랭, 골증도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 약재가 재밌습니다.
바나같이 상부의 기체를 풀어서 하기시키는 약도 있지만 메가라든지 식목이라든지 백출이라든지 장출 이런 중초를 보는 약과 함께 인삼황기가 들어갑니다. 인삼황기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사로 찌꺼기를 빼기도 하고요. 건강 같은 이제 따뜻하게 하는 약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운을 들어주기도 하고요. 하기도 시키고요. 중초의 그 소통을 통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두루두루 약한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 약이 이제 바나백출 천마탕입니다. 요럴 때 써야지 뭐 갑자기 기운이 상력하는 기운이 많고 열이 욱신욱신한데 그런 천상경통탕 이런 거 써야 될 때 이런 거 쓰면 안 듣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정풍병자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저한테 사연이 있습니다. 저한테 수업을 조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늘 이제 에피소드로 얘기하는데 제가 병원에 수련이 있을 때 1년차 때 그때 이제 저희 과에는 두통 환자들이 꽤 많았는데 입원 환자들도 이제 두통으로 꽤 많이 입원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두통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MRI를 찍으니까 이제 MCA 쪽에 뇌경색이 꽤 크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 팔다리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은 없었고 아마 이게 뭐 부종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통이 깨질 것 같이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소동을 벌였냐면 병동에서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입원한 첫날에 거기 이제 옛날에는 공중전화기가 이제 제 때는 복도에 있었어요. 이 전화 줄로 목을 감아가지고 자살을 안 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만큼 이제 이 고통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참 제가 부담이 된 게 이제 남자분인데 지금 생각하면 대략 한 50대 중반의 남자분인데 입원하고 이제 사모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한테 이제 돈 봉투를 주셨어요. 그때는 그 촌지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많이는 없었지만 그때 제 기억이 굉장히 두툼했습니다. 50인가 100인가 주셨어요. 50만 원인가 주신 거예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통 깨질 것 같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동의보감을 공부할 때였는데 형상의학을 공부할 때였는데 이게 이제 필이 딱 꽂혔습니다. 필이 정풍병자가 이거다. 천호, 천국, 남성, 반화, 건강, 그때는 제가 이 약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잘 알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필이 꽂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이었는데 이거 그냥 뭐 그때 4g으로 했나 해가지고 약을 줬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이제 유리창을 깨고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이 약을 딱 먹고는 그 다음날부터 거짓말같이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촌지를 준 게 너무너무 이제 효과가 발휘한 거예요. 네. 환자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저희 과장님도 놀라고 모두 놀란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 그분은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셔가지고 무사히 아주 웃는 얼굴로 팔다리 중풍이 있지만 팔다리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아주 기억에 남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시켜주고 지금 뭐 이 노닥거릴 시간이 없네요. 기어두통에 보면 이제 순기화중탕, 태양열 통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요 부위에 좀 아프신 분들, 지끈지끈하게 아프신 분들 잘 관찰해 보면은 희와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환기, 인삼, 백출, 당귀 뭐 이런 것처럼 보기 보혈을 하면서도 만영자, 세신, 천궁 같은 걸 놓고 조금 거기 가가지고 두통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어두통이라는 게 뭐 어미상 통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동의보감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게 뭐 정확하게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눈 주변에 그 미릉골통은 확실히 담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통증이 좀 심하거나 그리고 이제 관형찰색상 혈어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꼭 단기 보혈탕이 아니더라도 보혈하면서도 좀 진정을 시키는 보면 건지와 생건지와 작약 청궁 당기 여기에다가 황금, 시호, 만영자, 뭐 고본 이런 것처럼 보기 보혈이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열골두통, 청상, 사화탕이 보면 시호, 강활, 황금, 지모, 황백, 감초, 황기도 썼다 그죠? 그 다음에 황년, 고본, 승만, 방풍, 만영자 여기 잠깐 볼게요. 시호, 황금, 지모, 황백, 지황, 황년, 찬양 많이도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만영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이거 다 몽뚱그려서 대왕이면 됩니다. 요약을 하면 대왕 하나면 끝입니다. 물론 이제 대왕으로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열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근데 대왕으로 하면 좀 뭐가 부족하냐면 진액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왕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칠정두통. 칠정에 제가 조등을 좀 써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등이 뭐 어떻다 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소개만 시켜드리는 걸로 조등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쓴다. 아마 특히 이제 조등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칠정에 뭐 석고를 쓰거나 그러진 않죠. 신경성 두통에 백지를 석돈이나 쓰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실제 우리의 신경성에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뭐 이런 처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릉골통에 보면 뭐 선기탕, 반화입니다. 반화. 방풍두동 꼭 할 필요 없습니다. 바나나 이제 아니면 남성 같은 거. 그 다음 어혈두통, 이게 어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두통 날 때에는 여기 보면 어혈두통 방이 있지만 뭡니까 이제 어혈의 제일 대표 방이 뭐가 있죠? 의림개착에 보면 나오는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거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의자 석도는 쓰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의미가 있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몰라가지고 제가 평가를 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여기 어혈 보는 게 별로 없어요. 뭐 홍화 좀 있고. 그래서 의미를 제가 조금 백질려도 뭐 여기에 굳이 피부에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참 저는 좀 있습니다. 석곡 처방만 조금 보겠습니다. 석곡은 깔끔하게 씁니다. 단골이면 이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되니까 천원암성으로 여기 찌꺼기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부셔버립니다. 딱 부셔버려. 천원암성으로 뚫어버립니다. 아까 제가 정풍병자를 썼다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 요럴 때 뭐 지시를 쓴 거 보면 이제 나복자라든지 이런 거 쓴 거 보면은 확실히 하기가 좀 필요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백줄이라든지 편두통, 치통까지 있는 거 이제 천호를 많이 씁니다. 석곡은 의미가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호 남성. 그 다음에 이제 치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석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치통의 세신도 의미가 있습니다. 천호 남성을 많이 씁니다. 천호 남성 실제로 반화의 그걸 쓰면서도 천호 남 오래되거나 할 때는 써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2호전에 보면 하수호가 들어갑니다. 아까 이 설명드렸듯이 오래되거나 하면 결국 신을 봐야 됩니다. 사람 자체도 그런 경우에 요즘에는 특히 신이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두통이 오래되고 만성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신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장내음 보면 여기 두통, 기허, 두통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육종용, 하수호 이름이 있죠.
이런 의미가 요즘에는 훨씬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는 좀 갑자기 뭐 이래 돼가지고 그런 거. 여기 보면 감국 이런 게 들어가죠. 그만큼 신이 약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요럴 때 감국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창량탕에도 보면 예, 봄마다 그렇다. 봄마다 이 전부 다 이제 신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육종용, 하수호 같은 신을 보는 약들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부관계 후에 두통을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후에. 부부관계라는 게 신을 쓰는 거죠. 신은 뭐 다 뭐 기운을 쓰고 하는 거지만 부부관계 후에 한다는 말은 부부관계 후에 신이 굉장히 이제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기운을 하기시키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흔들어 놓는데 신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수렴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는 겁니다. 위로 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을 많이 봐야 됩니다. 신을. 파극, 구기자, 산수유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신을 신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뭐 이 사람은 이 얘기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양하게 잔병이 있고 그런 신이 약한 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봄만 되면 두통 나타난다. 이 경우도 어떤 시기에만 나타난다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내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뿌리 속에서 이제 제 케이스가 있네요.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여성 70세의 두통인데 양쪽 귀 뒤가 좀 기분이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목이 아프고 두통이 있고 머리가 뜨끔뜨끔하고 3년 전에도 머리가 띵하다. 40년 전에 안면부 마비가 있었다. 얼굴이 땡긴다. 항상 피곤하다. 제가 보니까 폐 비신이 안 좋아요. 말도 많고 입도 건조하고 입도 마르고 진액이 자꾸 마르는구나. 그 다음에 신도 약하고 잠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고 자꾸 깨고 신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밤에 소변도 자주 보러 갑니다. 아이고 신이 많이 약하네. 대변은 그전에는 못 봤답니다. 진액이 좀 부족하니까 대변도 확실히 못 볼 수가 있는데 내시경하고 뚫었나 봐요. 뚫어서는 이제 잘 간다 이렇게 돼 있고 소화는 허기가 지긴 하는데 밀가루나 돼지고기는 좀 안 되고 뭐 이런 약들 여기 보면 설다몽 무태 진액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두통이 있는데 신이 결국 약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료했냐면 토사자, 파극, 구기자 그 다음에 산수유 신도 안 좋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부자도 좀 쓰고 택사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중초도 좀 보는데 이런 그 방향성의 그 약들이 아닌 산사유, 신국 같은 걸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머리에 두통이란 건 결국 기체거든요. 좀 하기를 조금 시켜야 됩니다. 방아를 하나 좀 썼습니다. 녹용도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는 두통이 싹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황금이라든지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신을 봐야 되는 노인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기운이 없는 사람은 여기 인삼이라든지 황기를 가미해가지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당귀, 청궁 할 수 있습니다. 청궁을 왜 안 쓰냐면 이제 신이 약한데 자꾸 흔들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두통까지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뒷시간에 하는 뭐죠? 동기부여로 인해 가지고 동기부여에 도덕경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자료도 준비하고 했는데 이거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머리를 조금 피우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또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과연 옳을까? 물론 이제 그거를 글자 해가지고 할 건 아닌데 굉장히 지금 그걸로 내용은 준비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오늘 할 파트는 준비는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냥 좋은 글들, 제가 평소에 글을 읽고 하는 걸로 가볍게 마무리하는 걸 좋으시면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도덕경에도 상당히 마음을 정화시키는 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 제가 그래도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 하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래도 음악은 틀까요? 아, 도덕경. 네. 그래서 이제 좀 부담 없이 좀 차라리 그렇게 할까 뭐 생각도 있고, 아이고 우리 조형님이 위대하신데 제가 뭐 네,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가볍게 또 도덕경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네, 오늘 하루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아쉽지만 그 부처님 생일입니다. 생일이니까 생일 파티로 여러분들 아마 바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한 주 쉬고 저도 체력 보충 해가지고 부처님 생일날 좀 쉬고 한 주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준비하다 보면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네, 좀 그게 항상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금 더 준비해서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도록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진이 안녕, 지훈 누나도 안녕 가시고, 경민이도 안녕. 감사합니다. 늦어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